안녕하세요. 육체적 욕망가 숨가쁜 이성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막장입니다. 너무너무 막장이야. 한국 분께서 5월에 필리핀에 들어간 지가 8년이 됐어요. 이분께서 나이가 38이거든요. 이게 30살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앙헬레스에 있어요. 앙헬레스에서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30살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영어 공부 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이 한국에서 부모님이 좀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죠. 한국에 올 생각은 없고 필리핀에서 뼈를 묻을 생각 같아요. 현재 상황은. 자, 근데 이분께서 이제 2년 전, 1년 반 전, 자, 고철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전에 이분께서 한국 식당도 열어서 한번 말아먹었어요. 근데 말아먹을 때 한국 사람의 사기에 좀 걸려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딴 것도 했을 때 이번에 필리핀 사람한테도 또 사기당하고, 또 그리고 또 한 여자를 3번 만났는데 굳이 2명 여자한테 또, 그러니까 이리저리 수업료를 많이 냈어. 그러니까 8년 동안 이리저리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많이 성장을 했죠. 이쪽 머리는 이쪽으로는 이제.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고철 사업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실내화를 끄시면서 이제 고철 관련된 거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내화가 그 발등을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사러 갔어요, 로컬에 그 시장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발을 파는 이제 알바생이라고 해나 직원 같은 여자애가, 여자애가 이제 18살이에요. 근데 얘가 이뻐. 얘가 몸매도 괜찮고, 단지 이제 필리핀 썸처럼 약간 생김처럼 생겨서. 근데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2번 더 갔어요. 집에서 뭐 걸어선 25분 정도 걸리지만은 뭐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금방 도착하니까, 그 3번째 갔을 때 페이스북 연락처 받고, 그리고 이제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으로. 오늘 뭐하냐, 지금 뭐하냐, 나는 뭐하고 있다, 나는 뭐 한국에서 여기 언제 왔고 현재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20일 있다가 여자하고 자기 집에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관계를 갖고 이제 사귄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귀고 나서. 근데 이 남자가 1년 동안 여자의 집에 한 번도 안 갔대요. 왜냐면 혹시나, 대충 얘기만 들은 거죠. 근데 혹시 가면은 콧개일까봐. 현재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여자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신발 가게에서 일을 했잖아요, 여자애가. 근데 신발도 팔고 옷도 같이 팔아요. 뭐 그 허리셋 같은 것도 팔고. 근데 옮긴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데에서 한 몇만 원 더 준다고 옮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이제 경쟁업체인가 다른 시장인가 와가지고 일을 잘하니까 돈을 얼마 줄 거니까 우리 쪽으로 오라고. 이번에 오픈하는데 말 좀 잘하고 귀엽게 생긴 애 필요하니까 얘를 이렇게 스카웃 해가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그러죠. 그래도 전에 있었던 데가 더 편하지 않냐, 새로 가려면 또 적응해야 하니. 근데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더니 애기 그 분유? 애기 분유도 사야 한다고. 뭔 분유 했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를 낳았대요. 엄마가 애기를 낳으면은 너가 지금 이제 19살인데 애기가 1살이면 니네 엄마는 대체 뭐요? AI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심을 한 거죠. 이거 뭔 소린가? 그래서 니네 엄마 아니면 친척 엄마? 했더니 친척 엄마 또 뭐요? 했더니 진짜 친엄마가 임신을 했대요. 어디서 했더니 아빠랑 해서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하도 이게 약간 구라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얘네 집에 갔대요. 집에 갔는데 진짜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고 얘네 엄마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얘 딸이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란 걸 알지만은 그도 한 번 안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얘가 언니가 1살 차이 눈 언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설명하기도 어렵네. 이제 일단 집 환경은 가난해요. 가난하지만 엄청 가난하진 않아. 왜냐면은 이 엄마네 부모님이 뭐 땅이 좀 있는데, 그 땅이 그래도 그 외국인 사람들이 많이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오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그걸로 좀 이득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이제 평민이라고 해야 할까나? 서민보다 조금 나은. 근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도 힘들다. 자, 근데 이 얘네 언니가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동거를 했어요. 동거를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바깥에서 동거하다 보니까 돈 쪽으로 막 일은 피곤하지, 돈이 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서 살면서 집 근처로 취직을 다시 하자 해가지고 남자친구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여동생 있죠? 여동생을 지금 동거하고 있잖아. 이 동생은 그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할 때부터 바깥에 나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신발 가게에서 방이 하나 해줬단 말이에요. 작게. 그러니까 빈 방은 있죠. 또 원래 누나 언니 방도 있으니까 상관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언니하고 이제 남자를 데리고 왔죠. 남자애가 참 꽃매남처럼 잘생겼어. 필리핀 남자애인데. 근데 이제 언니가 먼저 일을 구했어요. 남자애는 아직 일을 못 구했어.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일을 하러 나가면은 누구 남아요? 이 언니의 남자친구하고 자기 엄마가 남죠. 아빠는 없어요. 아빠는 아주 옛날부터 도망갔어요. 자, 그러니까 둘이 남으니까 밥도 같이 먹죠. 설거지도 이제 뭐 때로는 장모님이 할 때도 있지만은 지네 엄마가 할 때 할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언니의 남자친구 또 할 때도 있고 또 같이 시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한데 얘는 또 엄마가 또 이뻐. 봤는데 얘네 엄마가 몸매가 또 괜찮아요. 근데 얘네 엄마가 얘네 언니를 거의 17살 때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연년생이니까 또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리핀 남자놈이 애를 2명을 낳고 도망가 튀어버린 거예요. 아빠가 튀어버렸죠. 근데 이제 얘네 언니의 남자친구 있죠. 얘네 언니의 남자친구가 얘네 엄마하고 자꾸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얘네 언니가 일할 동안에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해버린 거야. 그걸 몇 번 하다가 한 5번, 6번 하다가 얘네 언니가 이 남자를 데리고 온 지 몇 달, 한 석 달, 넉 달 만에 얘네 엄마가 임신을 해버린 거야. 얘네 엄마가 이제 나이가 뭐 42, 43밖에 안 돼요. 이게 배가 나와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얘네 엄마가. 근데 전에는 얘네 엄마가 무슨 일을 했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제 그 땅 그게 부동산이 좀 그 이윤을 남겼다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남은 돈은 친구들 돈 빌려주면은 그 고리대금 좀 비슷한 거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엄마가 이제 그동안 돈을 대부분 써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해가지고 아기는 낳았으니까 분유는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유비를 벌려고 이 한국 남자 여자친구가 다른 데로 이렇게 이 직장을 그 신발 파는 것을 다른 시장으로 옮기려는 거야. 그럼 언니는 뭐 하냐? 언니도 같이 살아요. 언니도 같이 사는데 이제 참 이게 완전 개판이지. 언니의 남자친구가 아빠가 된 거예요. 근다고 얘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자기 언니가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자 또 아빠라고는 안 불러. 그냥 이름 부른 것 같아. 이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으면 사실 그 언니가 집을 나갈만 하잖아요. 완전. 근데 어떻게 살아 그런 데서. 근데 또 같이 살아. 그럼 언니하고 그러면은 그 남자하고 엄마하고 관계는 어떠냐? 그냥 같이 사는 거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언니도 또 돈 벌어가지고 애기 또 뭐 옷이랑 뭐 팬티랑 뭐 이런 거 필요하죠. 그것도 대주고. 이게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자주 간 게 아니지 처음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자주 안 가니까 집에 약간 최근 사정은 모르지만은 이 남자는 이 한국 남자는 아무리 자기가 여자친구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이게 대체 어떻게 하고 현재 상황은 어떠고 이게 영어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게 서로 살아온 그동안 이게 한국하고 필리핀 세상에 이런 다르잖아. 이게 사상이 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상의 문제인가 모르지만은 이런 이런 막장은 처음 봤다 그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그 얘기 진짜로 실제로 그걸 보니까 장모님이 아기를 안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옆에서 아기 막 웃으면서 장모님의 얘기하고 있고 따갈로그로. 근데 언니는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고 근데 밤에 언니가 돌아왔어요. 이거 한국 남자 이해 못하네. 아무튼 그 가서 이제 애기 분유랑 애기 옷이랑 사갖고 한 12만원 15만원치 사갖고 가서 그거 갖다 주고 와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다 그거예요. 도저히 갈 자신이 없대요.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 한국 남자는 입장은 그거죠. 이런 가정에서 이걸로 대체 앞으로도 이 집을 가야 하냐 안 가야 하냐. 근데 얘 여자친구는 그래도 착실하다 그거예요. 자기 여자친구는 착실하지만 이 장모님 이거 되게 가야 하냐 앞으로도 2년을 계속 가져야 하냐 아니면 이게
이제 혼란 상태예요. 이 혼란 상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냐 그거죠. 근데 이게 필리핀에서 이런 또 사건이 은근히 많다 그거야. 근데 유독히 조금 여기 세죠? 유독히 세. 근데 과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형님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대부분 우리 형님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은 이거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혹시 막 진짜 결혼하면 사위잖아요. 인연을 끊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맨날 귀저기 뭐 돈이나 분이나 사고 찾아가 봐야 하는 건가? 우리 장모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까봐 이제 무섭다 그거예요. 아니 자기 딸의 남자친구도 그렇게 해버렸는데 혹시 어느 날 자기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이게 좀 무서운 거야. 이 한국 남자는 혼란스러워요. 자, 좋은 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바이.